가벼운 감기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거의 그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른 장기로 암이 퍼져서 치료가 힘든 경우에 이르러서야 폐암이란 폐와 폐 및 기관지에 생긴 악성 종양을 말하며 발생한 부위에 따라서 중심부에 생기는 폐문이라는 굵은 기관지에 암세포가 생기는 중심형 폐암과 말초 부위에 생긴 말초형 폐암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세포의 모양과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소세포 폐암과 비소세포 폐암으로 구분합니다. 소세포 폐암은 전체 폐암 환자의 15%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85% 정도는 비소세포 폐암 환자입니다. 폐암 초기에는 특이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감기 증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잦은 기침, 호흡곤란, 피 섞인 가래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폐문부 폐암의 경우에 천식처럼 쌕쌕 소리가 나고 폐야부 폐암의 경우에는 갈비뼈나 척추 등 주변 장기에 침입이 되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스턴트 음식은 폐암 환자에게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이 일률적으로 좋거나 나쁘다고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치료 중에는 체력이 많이 소모되고 쉽게 지칠 수 있어서 균형 있고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암 치료 중에 회는 피해야 합니다. 백혈구 수치가 감소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균이나 기생충에 감염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수술 후 보조 항암 치료가 끝난 이후라면 면역력이 회복된 상태에서 날 음식 먹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폐암의 경과가 그 이후에 나빠졌다라는 연구 결과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새 집에서 발생하는 많은 화학물질이 폐암 환자의 건강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이사를 가게 된다면 환기에 신경 쓰고 친환경 소재로 인테리어를 하는 등의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예방하는 조치가 좋겠습니다. 요즘에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입자를 말하고 이러한 입자로 형성된 먼지를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일반적인 먼지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 대부분 걸러져서 배출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세먼지는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폐포까지 침투하게 되어서 폐포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알레르기 비염,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암 등의 각종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폐암은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입니다. 그 이유는 폐암의 초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감기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거의 그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른 장기로 암이 퍼져서 치료가 힘든 경우에 이르러서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 생존율이 매우 떨어집니다. 조기 발견한 경우에는 수술 후의 완치율이 70%에 육박하지만 조기 발견 환자는 현실적으로 전체 환자의 20%가 안 될 정도로 매우 늦게 발견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소세포 폐암은 주로 수술을 통해서 암 조직이 있는 폐의 일부나 전체를 절제하고 전이 가능성이 있는 주변 임파선 조직들을 함께 절제합니다. 소세포 폐암의 경우는 빠르게 전신으로 전이되는 암의 특징을 갖기 때문에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항암화학요법이 주된 치료 방법입니다. 생명을 연장하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 목표로서 방사선 치료와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뇌 방사선 치료도 시행하는데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로 폐암이 소실된 경우에 재발 방지를 위해 시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